지난번에 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영재성을 발견하는 책에서 언급되었던 그 지능지수의 초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처음 시작은 프랑스의 알프레드 비네라는 이제 학자가 프랑스 문부성으로부터 그 의뢰를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 19세기 말이죠. 비네라는 학자한테 프랑스 정부가 지능 검사를 좀 개발해달라 하는 요청을 한 거예요.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사이먼이라는 학자, 그래서 두 사람이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시몽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사람의 학자가 개발한 거로 돼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알프레드 비네라는 이제 학자가 이 검사를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의 목적 자체는 사실은 우수한 아이들을 평가해가지고 영재가 뭐 어떤 아이들인가 이런 걸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소위 대중 교육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착을 시킨 것이죠. 실제로 프랑스의 그 제추이트 교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시스템의 원형을 이제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문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들이죠. 신부들 혹은 수도사들이 말하자면 이제 중세로부터 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학문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교실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단체로 교실에 앉혀놓고 앞에 칠판을 걸고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학교의 원형이 출발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영국과 더불어서 산업혁명의 선두 국가로서 농부의 자녀들을 공장 노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는 과정, 그런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공동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매뉴얼을 볼 수 있고 숫자를 따질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쫓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보완 교육 아니면 좀 더 강도가 낮은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춰서 공장 노동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커리큘럼을 쫓아가지 못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를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재 지능 검사들은 이제 원령 몇 살 몇 살이 아니라 몇 살 몇 개월의 아이들까지 이제 세분화시켜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비네가 이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평가했는지는 이제 제가 아직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그런 것이에요. 같은 연령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도달해 있는 평균적인 지적인 능력들을 말하자면 지적인 나이로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 나이하고의 비율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IQ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Intelligence Quotient.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모는 그 아이의 물리적인 나이고 분자는 지적인 나이. 지적인 나이라는 것은 같은 연령대에 속한 아이들이 도달해 있는 어떤 지적 수준. 뭐 그게 결국은 어떤 평가 테스트의 점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얻는 평균 점수가 지적인 연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말하자면 이제 10살의 아이가 13세 아이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런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면 10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가 되는 것이고 그게 IQ 130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 설정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가 뭐 120으로 평가되었다. 지능지수 120으로 평가되었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연령보다 한 20% 정도 앞서서 발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한 5년 만에 5년 정도 지나면 얘가 한 살씩 앞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120 정도 되는 아이는 뭐 5년에 한 번 정도는 월반을 시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120 정도 지수가 나온 아이들이 전체 인구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원래 프랑스 문부성과 비네가 평가하고자 했던 잘 못 쫓아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걸 하는 그 부산물로서 그 반대쪽의 아이들 굉장히 지적 발전이 빠르고 명민하고 앞서 나가는 아이들도 당연히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알프레드 비네는 누누이 강조했어요.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 잣대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훨씬 복합적이고 훨씬 고차원적인 요소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인 지표로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우수하고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죠. 똑똑한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거야? 그런 애들은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 교실에서 혹은 뭐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애는 과연 누굴까? 뭐 이런 호기심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프레드 비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확 틀게 한 것이 루이스 터먼이라는 미국의 학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있던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미국 서부에 있는 명문 아닙니까? 전통적으로는 미국 동부, 뉴욕, 보스턴, 커네티컷 뭐 이런 쪽에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에도 그 못지않은 명문을 만들겠다고 만들어진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아마 일종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명문대학과는 좀 다른 어떤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독보적인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몸을 담고 있던 루이스 터먼이라는 학자가 알프레드 비네의 이 지능 검사와 지능 지수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더 추가적인 연구를 집중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스탠포드 비네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지능 검사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효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지능 검사가 굉장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스탠포드 비네 검사의 역사도 또 들어보면 이제 재밌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다는 정도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